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소가리만 하다가 말 한번 해보지 못한다면 미칠 것만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히 혼자 다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준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달리 아주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여자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활발한지 패러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겨하는 것은 기본이고, 처음 만날 당시에 2개의 동호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그때 당시에 왜 저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었냐고 결혼 후에 물어보았는데, 혼자 다니는 제가 안타까워서 같이 다니려고 말을 걸었을 뿐인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만나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술 먹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다 보니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제 감정은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이 결혼의 행복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간 신혼여행에서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내보내야 한다며 12시간도 넘게 걸어 다닌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평소에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것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번지점프 등등 살면서 저런 것은 어떤 사람이 하려나 했는데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주변에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의 대학을 다니던 어린 처제가 졸업을 하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기에 저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월세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안양이고 저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에 아침마다 같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퇴근을 마쳐서 같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야근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태워서 같이 집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번거롭게 안 그래도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늦게 오는 날이면 안마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처제도 제가 이렇게 자상한 남자인지 몰랐다면서 언니가 왜 형부랑 결혼했는지 알 것 같다며 칭찬해주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제와 같이 산지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형부처럼 친오빠처럼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처제와 같이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다 도착할 때쯤 어린 처제가 저에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사서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마시자고 하였더니 단둘이 마시고 싶다면서 밖에서 먹고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탈 때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날 일이 많아서 지쳐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뭔가 고민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제와 둘이서 조용한 룸이 있는 식당에서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별말도 없고 그렇다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설득과 고민 끝에 처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다며 처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임약을 먹고 있는 언니를 본 적이 있고 처제의 속옷을 몰래 입고 나간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저런 일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안 가지거나 나중에 낳으려고 임신을 미루고 있는 중이냐고 저한테 물었고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첫째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육아에 지쳐서 힘들다고 하고 잠 잘 때면 생전 안 골던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 및 강요하기에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밤에 몰래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하고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처제의 말에 저는 오해라고 대답은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처제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 반차를 내고 일찍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나쁜 상상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과속까지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내는 아이랑 놀다가 거실에서 졸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온 저를 보며 아내는 무슨 일 있냐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속으로 끙끙 앓고 싶지 않아 처제에게 들은 말대로 아내에게 전부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전부를 부인하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겨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저와 더 빨리 결혼하게 되었을 뿐 절대 아이가 생겨서 억지로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여자 아닌 거 아직도 몰랐냐며 역으로 서운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처제가 집으로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처제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던 아내는 처제를 보자마자 마구마구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아니면 말고 자기가 오해를 했다면서 성의 없는 사과를 하면서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처제의 태도에 더 화가 난 아내는 처제 방으로 따라 들어갔고 한참 동안 큰 소리가 오고 가더니 결국에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서 말렸지만 옷도 찢어지고 머리도 뽑히고 서로의 얼굴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렇게 싸운 이후 며칠 동안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처제가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다 보니 한동안 얼굴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다 별말도 없이 처제는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저와 아내가 잘 지내는 게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제가 나쁜 남자에게 배신과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지내는 저희 모습이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도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내하고는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웃으면서 볼 날이 오겠죠. 그날이 와서 처제가 사과를 해온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가 걱정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이미 기분은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저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